이상하게 해운대에 좀 이런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 게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일명 해운대 환각 질주 사건입니다.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건 다들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만드는 속풀이 방송 두산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 김한식 기자와 차순영 기자 그리고 안일규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김한식 기자가 준비했죠. 주제가 좀 안타까운 주제입니다. 네, 이번에 아시죠? 그 지난달에 이제 교통사고 해운대 중동 도심에서 발생했던 그 사고를 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또 윤창호군 사건도 컸고 그 이후에 이제 조현병 논란이 있었던 그 사건도 있었고 계속 큰 것만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해운대에 좀 이런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 게 수년 전에 그 해운대 문화회관 근처에서 또 큰 사고가 나서 그렇죠. 네, 몇 분이 이제 그 생사를 좀 달리하셨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윤창호법이 이제 생겨난 뭐 그 사건도 있었고 이번 일까지 유독 뭐 이 인근에서 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워낙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 더 좀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번은 이 해운대 도심에서의 칠중 추돌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겁니까? 일명 해운대 환각 질주 사건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SUV 차량이 서행 중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덮칩니다. 들이받친 오토바이는 산상조각나 앞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또 다른 승용차는 순식간에 뒷좌석이 사라집니다. 잇따른 충돌에도 멈추지 못한 SUV 차량은 반대편에 있던 버스 등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이제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제 검은색 차량이 공중에서 이제 몇 바퀴를 막 돌면서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이제 현실 같지가 않고. 네,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사고였습니다. 뭐 대낮에 그 이제 퇴근 시간 무렵에 해가지고 그때 이제 9월 14일이었죠. 오후 5시 43분으로 나오는데 중동역 인근에서 발생했던 칠중 추돌 사고. 사실 이 얘기를 처음 듣고도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되게 좀 맞아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놀랐던 게 사실 거기가 전혀 속도를 내는 구간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퇴근 시간쯤 한 오후 시간대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사고 직후에 이런 블랙박스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네.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우리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격자도 있고 이제 블랙박스도 있고 이제 사고 원인은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게 이제 처벌 방향에 모든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오늘 비하인드 썰을 통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본격적인 비하인드 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음주도 아닌데 50km 도로에서 140km를 해서 해운대 광란 교통사고의 국민 공분 스포츠 경향입니다. 대마초 흡입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사고 직후 블랙박스 빼돌려 아이뉴스 24 포르쉐 질주 피해자 누나 유명 피트니스 강사였던 동생 평생 장애 안고 살 수도 연합뉴스고요. 해운대 마약 질주 포르쉐 운전자 구속 윤창호법 적용 경향신문입니다. 술을 마셨다 해도 과연 저렇게 운전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얘기들 우리끼리도 했었고 이런 식의 뭐 인터넷으로도 많이 댓글들이 달리고 했었거든요.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이제 앞서 사고가 나고 저렇게 칠중 추돌 사고를 낼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정신을 잃을 수 있을까? 일단 사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해자들의 고통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사고 원인은 이미 드러나긴 했지만 이후에 처벌 과정들 이건 또 국민들이 모두가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좀 책임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하인드 썰을 통해서 사고 경위부터 천천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 일단 이날 사고는 이제 해운대 중동에서 이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SUV 차량이 이제 신호를 받고 녹색 신호를 받고 이제 서서히 출발하는 시점이었죠. 네네. 그 뒤에 이제 차량이 1차선 쪽으로 빠르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충돌을 먼저 덮친 다음에 그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죠.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리고 이제 잇따라서 이제 근저 차량을 또 들이받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에 보셨겠지만 순식간에 뒷좌석이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미 앞서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고 맞아요, 있었다는 네.
이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죠. 일찌감치 음주는 아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발표는 했는데 어떤 마약이라든지 대마초 흡입 뭐 관련해서는 이 초반에는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건 다들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상식 밖으로 이제 그 속도를 냈어요. 그 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이 제정신이라든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고의 순간에는 반사적으로 대부분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던 흔적이 없어요. 제동 장치를 스키드 작동을 마크가 그렇죠. 없다는 우리가 거죠. 말하는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가 바퀴가 멈추면서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남는데 그런 자국이 전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사고 전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브레이크를 단 한 번도 밟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그리고 차 안에서 대마를 흡입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운전하기 전에 대마를 이제 그 옆자리에 동석해 있던 사람에게 뭐 건넨 거를 차 안에서 흡입을 하고 운전을 한 거죠. 직전에 마약을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서 사고 직후에 SNS 통해서 이제 블랙박스가 쫙 퍼졌는데 예. 맞아요. 거기에 이제 영상의 댓글들이 쫙 뭐 여러 가지 달렸는데 야, 저 정도면 약하고 운전한 거 아닌가. 정말 약하고 운전을 했죠. 근데 네, 네. 이미 근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역시 우리 누리꾼들은 직감이 장난 아닙니다. 설마 약을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나? 정말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상상도 할 우리 수 생각 없는 전혀 다른 네. 나라의 얘기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설마 비슷해요. 네, 이런 바람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혹시 어떤 지병이 있어서 갑자기 정신을 놓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기대마저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네. 지난달 이제 18일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의 쿤나와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동생이 유명한 피트니스 강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이제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현재 2번에 걸친 수술과 수개월에 걸친 치료를 받아도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제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정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마음일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가늠할 수도 없어요. 참 사고 낸 가해자의 처벌도 이제 뭐 신경 써야겠지만 사실 이 피해자 부분을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 새 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직접 거리로 나선 건데 말이죠. 가해자는 사실 어떤 방식이든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바람이 있다면 이런 피해자가 발생을 한 거니까 사실 사고가 끝나고 나고 수습이 되고 나면 저희는 잊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분들은 평생 이 고통을 안고 가야 되니까 좀 이 피해자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제대로 보상을 받고 좀 치료라든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립이 이루어지는지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미 이제 일어난 사건을 이제 되돌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더욱더 이제 제가 이 가해 운전자한테 분노하는 거나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지인을 통해서 좀 빼달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참작의 여지가 없다. 네. 정말 단 하나의 관여도 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네. 게. 이게 이상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약을 흡입하고 대마초를 흡입하고 운전해서 이런 사고 운전대를 이제 잡는 정도의 그런 정신이면 네. 이런 일도 벌일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다. 솔직히 이 정도 블랙박스 훔치고 뭐 이렇게 빼돌리려고 하는 생각도 어떤 죄의식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고 직후에 차량이 너무 찌그러졌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이 블랙박스를 수거할 생각을 안 하고 서비스 센터로 보내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그 사이에 네. 이제 가해자가 이 지인을 시켜서 차량을
블랙박스를 빼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블랙박스를 서비스 센터에 보냈다는. 아, 이제 네. 뒤늦게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이제 어떤 조사를 하거든요. 이제 블랙박스를 회사로 갔는데 없어서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정비소 없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가져갔다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건 진짜 신기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와. 그러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걸 알고 일단 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컸을 거고 예, 그렇게 했다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말 안 그때 했으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자, 이제 남은 거는 어쨌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이제 뭐 다른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지금 뭐 피해자들 고통 생각하면은 어떤 처벌이 가해지더라도 부족할 맞아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건 윤창호법이 적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의 그 적용을 받는데 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내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번 사건 역시 적용이 됩니다. 저도 음주운전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약과 같은 약물에도 좀 적용을 해서 이 특정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한다. 예.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그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윤창호법을 적용을 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상에 음주와 약물의 영향, 여기서 약물에 해당이 되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해당이 또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 운전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만약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죠. 사실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굉장히 큰 부상을 지금 입은 상태잖아요. 이 목숨이 잃진 않았지만 지금 인생의 송두리째 뺏겼는데 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뭐 지금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내면 풀려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지 않나. 법이 엄격해져서 윤창호법까지 적용이 돼서 가중처벌이 되는데도 이 정도면 이런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그 나온 이후에도 이런 번호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구분을 둘지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찬성해요. 사실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법과 제도 처벌 규정을 좀 더 플러스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가자는 그런 노력이니까요. 이건 안 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음주운전이든 마약 복용이든 이런 운전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음주단속 구간 앞에서 속도를 내는 승용차.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곧바로 달아납니다. 이번엔 음주단속 현장 바로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6%,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이제 치사상이라고 해서 지난 2018년 12월 18일 시행됐고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일명 제2 윤창호법이죠. 이제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으로 낮추고 네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0.03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실제 이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부산의 음주운전 사고가 30% 가까이 줄기도 했습니다. 일단 효과는 있어요. 예. 저는 솔직히 체감상으로는 이 음주운전이 많이 줄었을까? 이런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대형 사고들이 전국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제 잡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법들이 좀 필요한데 여전히 좀 이 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이번에 대마초 이 치중 추돌 사고 같은 것들은 여전히 막을 장치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또 제3의 또 윤창호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또 아마 대두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이제 지난해 5월에도 이제 음주운전자와 경찰이 광안대교에서 천마산 터널까지 심야 추격전 모두 벌였- 대단했어요. 참. 맞습니다. 그때 그 리포트 제가 취재했는데요. 이제 무려 20km 이제 위험한 천만한 추격전을 벌던 중에 근처를 지나던 차량이 이제 그 음주 차량 앞을 이렇게 막아선 거죠. 막아서면 속도를 늦추면서 이제 좀 추격전이 끝나. 어쨌든 경찰하고 시민이 힘을 합쳐서 이제 잡은 건데 네. 음주운전을 하고 이렇게 도주까지 하게 되면 도대체 몇 명의 그 시민이 선량한 시민이 좀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그렇죠. 저는 또 그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네. 앞서 이제 그 시민이 앞에서 막아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네네. 그 시민도 본인의 생명과 차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일정 부분 감수하면서 막아서는 거거든요. 또 단속에 나서는 경찰들도 네. 자기 생명을 걸고 단속을 나서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 도주하신 분들은 만취 상태예요. 네, 대부분 근데 보면.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상태인데 너무 처벌이 약해요. 윤창호법 적용돼서 뭐 특정 가중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왜 운전대를 잡겠어요?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음주운전해서 이제 사고를 냈다, 큰 사고를 냈다. 그럼 차량 번호판이라도 달라진다. 네. 이렇게 실제로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좀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 안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낙인을 찍어서 그렇게 좀 강화를 해야 된다. 네네. AI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운전 차량 시동이 아예까지 버리게. 아예 그런 것도 괜찮다. 네. 자동차 업계에서 그런 네네. 시스템을 개발할 겁니다. 음주 상태에 이제 조금 뭐 알코올 그런 농도를 그렇죠. 자연스럽게 측정을 해서 차를 타는 순간 음주 상태입니다. 운전이 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AI가 좋은데요. 자, 해운대 광란의 환각 질주건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우리 또 기자회견 기자들의 말말말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제를 해주신 김한식 기자께서 시작해 보실까요? 네. 해운대 광란의 환각 질주는 말 그대로 광란이다. 도심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라고 남의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 말 그대로 광란이다. 이건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짓이니까. 저는 해운대 광란의 환각 질주는 고통이다. 일단 가해자는 어쨌든 알아서 처벌받을 거고요. 근데 이제 남겨진 그런 고통과 피해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피해자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얼마나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또 주위의 가족들까지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몇 가족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본인 가해자들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운대 광란의 환각 질주는 사후약방입니다. 이 오토바이 피해자도 그렇지만 이분들은 평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뭐 그리고 이제 다른 피해자들도 결국엔 트라우마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평생을 안고 가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없어요, 대책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후약방문인데 대한 좀 사전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해운대 광단의 환각 질주는 언제든 재발 가능하다. 네. 좀 우리 평론가님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해보자면 늘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렇게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방망은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발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영화를 보면 히어로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엄청난 힘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또 총력을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즐거워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영웅의 그런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알찬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